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우리나라 퍼팅계의 숨은 그 고수, 정말 우리가 정말 만나보고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칼스베드 상사의 이븐 롤 퍼터의 이영우 이사님 피터십니다. 정말 그 숨겨진 고수시고 너무 이 퍼팅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궁금한 점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많이 또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거니까 꼭 여러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퍼터의 이 라이 각도서부터 그립 모양이 하는 원리, 그 다음에 무게, 모든 전반에 대해서 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러면 저는 퍼터 이 라이 각도라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제가 먼저 퍼터 라이 각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프 체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게 퍼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주제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라이 각도인 거죠. 라이 각도라는 건 헤드를 세웠을 때 바닥부터 이 샤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각도를 라이 각도라고 합니다. 보통의 퍼터들이 70도, 71도의 라이 각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각도라고 생각해서 70도, 71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드레스를 하냐에 따라서 힐이 들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토가 들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스위트 스팟이 가운데인데 이 스위트 스팟이 굉장히 작아지게 만드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라이 각도가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들었을 때, 토를 들었을 때, 힐을 들었을 때 이 스위트 스팟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만약에 스위트 스팟이 500원짜리 동전이었다면 10원짜리 동전으로 만드는 거죠. 스위트 스팟을. 그러면 그만큼 관용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방향성에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한테 맞는 합당한 라이 각도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퍼터를 똑바로 놔야 되겠다고 생긴 대로 모양을 놓으면 사실 앞이 조금은 들리게 돼 있거든요. 앞부분이 여기 라운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들리게 돼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놔야 된다 그래갖고 일부러 손을 이렇게 들어갖고 이 지면에 바짝 붙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지면에 있다면 이렇게 바짝 붙여서 들으시는 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실수를 하시게 돼 있어요? 자, 토가 들린 경우는 토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돌겠죠. 그래서 볼은 왼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힐이 들리면 당연히 이쪽이 무거우니까 토가 늦게 돌아서 볼이 오른쪽으로 돌겠죠. 그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밑바닥이 편편하지는 않습니다. 라운드가 돼 있죠. 이거는 지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생긴 퍼터는 없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면 마찰이 많은데 뒷땅 치면은 공이 파이겠죠. 그렇지. 뒷땅 치는 경우를 없애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웨지로 얘기하면 이 바운스 그라인딩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고 바쁘신 분 모셔갖고 하니까 꼭 잘 들으십시오. 지금 라이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 라이 각도는 퍼터의 길이, 본인이 하는 어드레스에 따라서 또 길이가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라이 각도의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길게 잡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서서 어드레스를 하느냐, 그 다음에 숙여서 어드레스 하느냐, 따라서 자, 길이가 결정되겠죠.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당연히 토나 힐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치면 힐이 뜨겠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칠 거면
라이 각도를 맞춰야 되는 거죠. 피팅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본인이 편한 어드레스를 해서 네. 본인이 항상 매번 퍼팅을 할 때 하는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에 편한 어드레스 다음에 라이 각도 이런 거를 이제 그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가장 퍼터 구매할 때 가장 쉽게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나한테 어드레스 맞는 길이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똑바로 어드레스를 할 수 있겠느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향에 가장 문제가 된다는 라이 각도인데, 라이 각도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똑바로 다닐 수 있는 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라이 각도는 거의 무시를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첫째, 내가 좋아하는 말렛형이냐 블레이드형이냐, 그 다음 뭐 나한테 좀 편한, 내가 항상 뭐 34인치를 써왔네, 아니면 33인치를 써왔네, 그 길이에 내가 원하는 모양만 봤지,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지금 라이 각도가 나한테 맞는 건지, 앞이 많이 뜨는지 뒤가 뜨는지 이런 거조차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용호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 또 퍼팅을 구입하거나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라이 각도 다음엔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클럽 중에서 특허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특허가 가장 많은 게 퍼터입니다. 드라이버나 아이언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특허를 보는 게 퍼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겠죠. 가장 중요한, 아까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라이 각도도 있겠지만, 길이 아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전체 무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스트로크 하는데 무거우면 어떤 스트로크 한다, 가벼우면 어떤 스트로크 한다. 가벼운 채는 뭐 먼 퍼팅이 좋겠다, 무거운 건 짧은 퍼팅이 좋겠다, 그건 통상은 알고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그립 쪽, 그립을 두껍게 잡느냐 가볍게 잡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또 유명 프로 선수가 쓴다고 해서 이 두꺼운, 네. 아주 큰 손목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주 두꺼운 그립을 선수들이 많이 껴서 또 아마추어들도 한동안 호응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사실 또 그게 약간 또 잠잠해졌는데, 그러면 두꺼운 그립을 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요? 물론 뭐 손바닥이 있으니까 손바닥에 많이 접촉을 하면 그만큼 손목을 덜 쓰겠죠. 그 다음에 퍼터 그립은 앞편이 편편합니다. 이거는 드라이버나 아이언처럼 동그랗지 않고,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편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견고하게 잡기 위해서 편편한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거냐 얇은 거냐는 기호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손목은 훨씬 더 억제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꺼운 그립이 제가 이제 듣기로도 손목을 훨씬 덜 쓰기 때문에 이 두꺼운 그립을 많이 선호를 했다 네.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제 생각에는 두꺼운 그립을 하다 보면 이 손이 돌아와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이 옆에 면이 두꺼우니까 그건 당연히 그립을 엎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당연히 이렇게 왼손목은 꺾이지 않는 그런 왼손 그립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두꺼운 그립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물론 뭐 얇은 그립을 좋아하시는 분도 얇은 그립 좋아하십니다만, 그거는 손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기 위해서 얇은 그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좀 더 둔하게 한다면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손목을 훨씬 덜 쓰고 임팩트 때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야 똑바로 칠 수 있으니까. 스퀘어로 들어오지 않고 열리거나 닫혔을 때는 방향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